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쿠바의 전면 군사봉쇄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부에 미국이 이 나라의 자국 군대를 파견해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정부가 워싱턴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쿠바에서는 이미 탄압과 폭정에 대해 외치고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명된 명령에 따라 워싱턴은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바나가 곧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위해 해상 운송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급진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쿠바는 다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었고 쿠바 기업들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복원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항공 운항 재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심지어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명된 명령은 워싱턴이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내용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명령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쿠바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쿠바의 위협에 계속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그리고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협의 근원은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미국 외부에 있습니다. 다음 문단은 모두에게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쿠바 정권이 미국의 적대적인 여러 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 단체, 그리고 미국에 반대하는 악의적인 세력들과 연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예시로 쿠바가 러시아 연방, 중국, 이란 정부,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연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쿠바가 미국의 위험한 적들에게 공개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국 영토에 복잡한 군사 및 정보시설을 설치하도록 초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트럼프의 명령문에서 또 다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쿠바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러시아의 최대 전자정보 수집 시설이 있습니다. 쿠바는 중국과 정보 국방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 단체들을 환영하며 이 악의적인 조직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중국, 러시아를 그냥 한 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쿠바로부터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섬에 석유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본 명령이 발효되는 날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중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본조의 비창과 체인시 따라 추가적인 종갓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트럼프는 누군가가 쿠바를 돕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니 얼마든지 도와도 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미국이 서방호에 다시 집중하는 점을 볼 때 이는 멕시코에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쿠바에 저렴한 석유를 공급해왔고 쿠바는 군사, 정보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집권 후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멕시코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신바움은 이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반대했지만 멕시코는 아반에 석유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기회가 생기자 멕시코 석유를 이 섬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교역하는 멕시코의 타격이었고 트럼프는 그럼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와 워싱턴의 멕시코 압박으로 인해 쿠바는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석유와 중유의 두 안정적인 공급원을 잃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수요 수준과 자체 석유 생산량을 고려할 때 쿠바는 이 모든 자원이 3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며 이는 쿠바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며 워싱턴이 새로운 경제 압박과 섬으로의 연료 공급 전면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쿠바 외무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앞에서 쿠바와 그 국민에 대한 이 거친 침략 행위를 규탄합니다. 쿠바는 이미 65년 넘게 한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가장 길고 가혹한 경제 봉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쿠바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협으로 보이게 하려는 거짓말의 긴 목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악의적 영향력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나라와 국민을 굴복시키고 자원과 주권, 독립을 빼앗으려 합니다. 또한 쿠바 외무부 성명에서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고 강요하여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이러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쿠바의 이런 반응은 트럼프의 전략이 실제 효과가 있고 아바나 정권이 끝날 수 있음을 진짜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다시 한번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다는 것이고 그 후 아바나에서는 미국 정부와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쿠바의 옛 동맹국인 베네수엘라도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이 나라와의 민간 항공 운항을 재개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만약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미국과 정상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효과 없으면 최대한 협력을 위해 무력 사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코 미국 국민과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의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은 없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점령하지도 않았으며 그 나라 영토에 미군이 주둔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과도기를 거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모든 계층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대표되는 민주적인 베네수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월 초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채널 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